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건강상의 사유입니다. 내란 특검은 어젯밤 늦게까지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이 공개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해외로 출국한 이른바 김 여사 집사의 배우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문회 9일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속속 타결되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상호 관세 15%가 우리 정부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한미 고위급 2+2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외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재구속된 뒤 2주가 지났는데 특검의 조사도 재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어젯밤까지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건 재구속된 뒤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도 열흘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지난 11일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아이폰 한 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인식과 비밀번호로 이중 잠금이 되어 있어 포렌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어젯밤 11시 20분까지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가 소실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며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 예비 음모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형법상 예비는 범죄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를 뜻합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과 몰래 공모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모의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소환을 앞둔 김건희 여사 측에 특검의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김건희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어제는 기업의 투자금을 빼돌리고 해외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김 여사 집사의 배우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하루에 혐의 하나씩만 조사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조사가 하루에 끝나지 않을 테니 언제 어떤 조사를 할지 미리 논의하자는 겁니다.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이라고 봤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조사 시점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측근 김예성 씨가 대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렌터카 업체를 차려 각종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자신의 차명법인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돌연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머무르고 있는 만큼 특검은 어제 김 씨의 배우자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김혜성 씨랑 계속 연락하세요? 차명법인 통해서 다시 뭐로 챙긴 거 맞는지. 조사에서는 자금 흐름과 김 씨 소재지 등을 캐물은 걸로 전해집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정부 첫 해외 순방에 민간인 신모 씨가 동행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당시에 관용 여권까지 발급받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검이 김 여사 측근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오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첫 순방에 나선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엔 민간인 신모 씨가 수행팀 명분으로 탑승했습니다. 신 씨는 대통령의 측근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었습니다. 민간인이 군사 관련 안보회의에 관용 여권을 발급받아 동행한 겁니다. 신 씨가 순방 전 사전 답사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비판이 일자 대통령의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나토 가시는 동안 민간인의 그 공군 1호기 탑승 논란이 좀 있어서 지금 나토 수행 그 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당시 대통령실은 해외 행사 경험이 풍부해 첫 순방 행사를 기획하고 사전 답사 업무를 맡기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이 첫 순방 당시 불거졌던 이 논란에 대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민간인 신 씨에게 관용 여권이 발급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의 관련 자료까지 이미 확보했습니다. 관용 여권이 발급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누가 지시를 내린지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특검은 당시 신 씨가 답사했던 동선을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순방과 무관한 장소에 대한 답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는 순방 중 명품숍을 들러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사적인 활동이 민간인 비선의 답사에 포함됐는지도 특검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을 비롯한 여러 논란에도 버텨왔는데 거세지는 반대 여론에 스스로 물러나면서 현역 불패가 깨진 첫 사례가 됐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해수부, 중기부 장관 등은 여야 이견 없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9일 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강 후보자는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된 갑질 논란을 직접 언급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보좌진들에게 다시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청문회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의혹일 뿐 위법은 아니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예상 갑질을 추가 폭로했고 진보 진영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제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이 대통령실 앞에서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결국 강 후보자는 정권에 누를 끼친다는 부담 끝에 사퇴를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장관 후보자만 두 번째 낙마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대통령실도 문제로 보고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그리고 임명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있을 걸로 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앞서 이들의 임명 동의안과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번 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이 시작됐죠.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선불 카드를 지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다른 색깔의 카드를 지급했습니다. 소득 수준을 노출해서 낙인을 부른다는 지적에 대통령도 바로잡으라고 나섰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선불 카드입니다. 카드 오른쪽 윗부분에 충전 금액이 표시돼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비쿠폰 선불카드에도 금액이 표시돼 있고 금액별로 남색, 연두색, 분홍색으로 색깔도 다르게 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달리 지급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가 한눈에 드러나는 겁니다. 당장 낙인 찍기,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주재로 경위조사를 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를 거래하거나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에 엄중 경고했습니다.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 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습니다.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아 조롱하는 영상이 촬영됐습니다. 인권단체는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벽돌 더미에 사람이 비닐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묶인 사람을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웃음소리가 이어지는데 누구도 말리질 않습니다. 촬영된 영상에서 매달려 있는 건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발 디딜 곳 없는 공중에 매달린 노동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폭로한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제까지도 이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 곁의 이웃이 아닌 동물처럼 이주 노동자를 인식하는 문제가 드러난 거라면서 폭력적인 인권 탄압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월 전남 영암에선 네팔 출신의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농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오늘 전남 나주시청 앞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상 속 공장 사장을 면담하는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흑백요리사, 지난해 세계적으로 크게 사랑을 받은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중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한 프로그램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지난 17일 첫 방송한 중국 프로그램 일반봉신 셰프 오브 차이나입니다. 100명의 셰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중국 최고의 셰프를 가린다는 취지에 이 중 16명은 보다 더 뛰어난 경력을 가진 한 단계 위의 셰프로 묘사합니다. 太刺激了！国内同类型的这种节目里面，我真是没见过这么玩的。 흑수저와 백수저가 등장하는 모습부터 하나하나가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닮았습니다. 중국의 리뷰 사이트에서도 이거 판권을 산 거냐? 비슷한 캐릭터가 우르르 나오는데 사람까지 베낄 필요가 있냐? 유사성을 지적합니다. 바스를 만드는 등 흑백 요리사를 재현하는 듯한 장면이 앞으로도 나올 걸로 예고가 돼 있는데요. 넷플릭스 측은 중국에 판권을 판매한 적이 없고 표절을 확인해 내부 논의 중이란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서비스하지 않는데도 프로그램 방영 당시에 높은 인기에 도둑 시청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아예 프로그램을 통째로 베낀 셈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Can you call your supervisor? All right, go for it. Exit the vehicle now. Exit the vehicle.
지난 2월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경찰관이 차량 문을 부수고 얼굴을 때립니다. 손을 보여달라고 물은 뒤 곧바로 남자를 끌어내립니다. 이 영상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퍼졌는데 경찰을 향한 비난의 수위가 거세지자 경찰은 전후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면서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전조등을 켜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세웠다고 설명합니다. Give me your driver's license, registration, proof of insurance. Step out of the vehicle. Step out of the vehicle. 경찰은 7차례나 경고했고 차량에 칼도 있었다면서 불법 진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For you to treat citizens like this, it is okay to treat black motorists like this. In America, it is not okay. 경찰 측은 법 위반은 없다면서도 이 사건을 행정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25%였던 관세를 15%로 줄이기로 했는데 우리에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주고 또 뭘 받을 수 있을지 25일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은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입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에서 나란히 8위와 7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제시한 상호 관세율은 25%, 이번에 일본이 얻어낸 15%가 우리 정부로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다 자동차 등에 매겨진 품목 관세를 일본만큼 낮출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생산하는 비중이 오히려 일본 주요 경쟁사 대비해서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그게 고스란히 우리 수출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일 관세 합의 핵심이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인 만큼 오는 25일 한미 고위급 2+2 협상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우리 협상단이 미국 상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성역이라 불렸던 쌀 시장을 연 것도 변수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과 쌀 수입 확대 같은 민감한 부분은 먼저 꺼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부담은 커졌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다선 미국 상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세 분을 지금 현재 만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양일간에 집중적으로 만날. 우리로선 조선과 반도체 등 산업협력 등이 일본과 차별화한 협상 무기가 될 수 있는데 뭘 내주고 뭘 받을지 치열한 수싸움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의원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미의 새 정부 모두가 대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의원들이 북핵 해법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에선 굳건한 한미 동맹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I strongly believe in the importance of diplomacy, and that is why I will continue to encourage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Jae-myung to foster stronger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Such cooperation will be necessary to achieve our ultimate goal of lasting peace and reunification, both on the peninsula.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살해 위협을 당한 공통점이 있는 만큼 두 정상의 유대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두 분이 아주 케미가 잘 맞을 걸로 생각하고 한미 의원들은 교차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But first, let's try to establish the right atmosphere by having a peace treaty from a war that still scars the Korean Peninsula. 셔먼 의원은 지난 2월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엔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가세해 모두 41명이 서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에 유족들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남성은 방문을 잠그고 숨은 며느리와 손주까지 위협했고 다른 가족들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60대 아버지 A씨가 범행 이유로 든 건 가정 불화였습니다. 금일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것으로 뒤이어 A씨가 과거 이혼한 사실을 토대로 불화를 추정하는 보도들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유족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가정 불화는 없었을 뿐더러 살인에 대한 어떠한 참작될 만한 동기도 없는 잔혹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유족 측은 입장문에서 아버지 A씨의 잘못으로 25년 전 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숨기다 아들이 결혼한 8년 전 처음 알렸다며 A씨가 받을 심적 고통을 배려해 아들에게 내색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실제 아들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으므로 가정 불화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1999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다른 가족을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유족 측은 아들을 향해 총을 2발 발사한 후 현장의 지인에게도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며 안방으로 피신했던 손주들과 며느리를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고 잠근 방문을 수차례 강제로 열려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서를 접수한 경찰은 유족 측을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유족 조사는 범행 직후부터 조율 중이었다며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유족 뜻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공사 현장에서 깊이 2.5m, 면적 13제곱미터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35명이 호텔 등의 임시 거처로 대피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제 오전에도 한 차례 땅 꺼짐이 발생해 임시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건설 현장 관계자는 경찰에 며칠 사이 폭우로 수압이 올라가 지면이 약해졌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내일은 37도, 모레인 주말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강원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